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위례과천선 그 중심에 수서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과천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말이죠. 그 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졌어. 위례과천선 너무 빨라. 무슨 말일까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먼저 가지고 그곳 일대에 작은 씨앗을 묻어 놓는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맛있는 과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및 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위례과천선 연장, 오늘날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례과천선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연기에서 대박 지역이 어딘지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가 매주마다 서머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29일 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을 제시했죠. 자, 이어서 7월 6일 날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고시가 발표가 됐는데 그곳에 위례과천선 복정에서 과청청사까지 내용이 언급이 됐고 총 연장 길이는 22.9km, 그 예산은 1조 6,990억 원이 되겠다라는 내용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7월 5일 날 보도자료에도 동일한 노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노선도는 바로 이 핑크 색깔 존이 되겠습니다. 과천에서부터 위례까지 들어가게 되더라. 그렇다면 위례과천선 연장 오늘날 움직임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으로 이 네 지역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과천, 서초, 강남, 송파가 되겠는데 이 지역 이름만 들어봐도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끈다고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고점에 있다고 해도 이미 넘사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들이 되겠죠. 이 네 지역을 관통한다. 앞으로 명품 노선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위례과천선 스토리 플러스 노선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2008년도 교통 문제의 해결로서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어서 기왕 지나가는 거 강남 세곡지구도 지나가 주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2008년 3월 달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 송파 과천 간 급행 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바로 돈이 문제가 됐는데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2012년도 말에 삐그덕거렸고 2014년도에 공식적으로 배제가 되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취소가 되는 듯 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만 먹으면 사실 무엇이든지 이뤄내죠. 이미 위례신도시 주민들 집값에도 포함이 됐었고 니네들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만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청원을 했어요. 불만을 토해낸 것과 더불어서 행동으로도 보여줍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가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2014년 9월부터 15년 8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2016년 6월 20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2018년 위례과천선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확정이 됐죠. 자, 이어서 오늘날 2020년 5월 21일 날 경마공원역에서 과천정부청사역으로 연장하는 것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쭉 보도 발표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 제시 이 내용에 이게 언급이 됐더라. 연장 길이와 예산까지 정확하게 픽스가 됐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지자체 과천, 서초, 강남, 송파 이들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먼저 과천 같은 경우에는 21년 7월 6일 날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GTX-C도 들어가고 위례 과천선도 들어가고 과천선까지 들어가게 되니 이에 따라서 철도 교통 수혜 지역을 대폭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철도가 교차하는 통합 환승 역사의 환승편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발표를 했고요. 다음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 공약사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강남구에도 이러한 보도 내용 알 수 있었고요. 이어서 송파에서도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4개의 지자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도 풀이해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례과천선 연장과 연계해서 대박 지역을 예상해보자면 어떨까요? 아직 100% 역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송파구에 총 2개 역사 들어갈 것 같고요. 강남구에 총 3개 역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초구에 2개 역사, 과천의 4개 역사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환승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 복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복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개 노선이 들어가 있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노선을 탑승하는 사람 2010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났고 오늘날은 소폭 줄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 위례과천선 들어가면 더욱더 늘어나겠죠. 복정역 인근의 큰 호재, 단연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파구 열린구청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꿈꾸는 송파, 교통, 도시, 주거, 녹지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내용 중에서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추진이라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행계획서를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네요. 대외비로서 다운을 받을 수 없었고요. 관련 기사로서 그 흐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7월 6일자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계획 가시화되나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우선 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던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중 도시지원시설 일부지에 LH가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건축하면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자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 향후 21년 상반기 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22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으나 오늘날은 조금 더 더딘 감은 있죠. 자, 정고수 과거의 내용 한번 살펴보니 삐그덕 하면서 조금씩 연장되고 미뤄지는 감은 있으나 시간만 지나게 되면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날 현실이 돼 있더라. 자, 이곳에 어떠한 시설 넣는다고 하죠. 대지 면적 43,780제곱미터 정도의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시설, 업무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조성이 되고 2023년 착공 후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설 넣은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계획일 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외비로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곳에 복정역이 들어가 있더라. 이미 노선도 2개를 머금고 있으나 앞으로 위례과천서도 들어갈 확률이 크더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오늘날 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시의원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내고 계신지를 알아보면 되는데 송파구 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21년 6월 21일부터 2월 23일, 2월 17일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 이렇죠. 먼저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사업은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더라. 그러나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토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정역이 어쩌면은 역사명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정역명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계획 설계를 마무리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복정역사명을 8호선 신설역의 개통 시기에 맞춰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남 수서역이 되겠습니다. 이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 입 아프죠. 앞으로 강남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시설 엄청나게 들어갈 계획이고요. 말도 안 되게 매력적인 노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이 한 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 편을 뺐습니다. 이름하여 수서역세권 미쳤다.
SRT, GTX 3호선, 분당선,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미래강남 최고입지 수서역 어떤 내용인지 정구수의 땅 따먹기 따로 만들었으니까 내용 살펴보시기를 권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어느 기업에서 선점했나 봤더니 바로 신세계가 되겠고, 그 조감도는 뒤에 보시는 바 같습니다. 이곳 일대 선점 말고는 답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움직여 보시길 권면드리겠고요. 다음 강남 구룡역이 되겠습니다. 구룡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예전에 비해 탑승객이 조금 더 줄고 있는 모습, 점차 줄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선 7기 공약 총괄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곳 일대 오늘날 적극적인 움직임 볼 수 없죠. 계획은 2016년 12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잡아놨고, 위치 및 면적, 용도 지역까지 정확하게 선정이 됐으나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졌으나, 정확히 나라에서 고시도 때렸으나 고시문까지 발표를 했고, 그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도면상에도 표시를 했지만 진행 현황 오늘날 보면 이렇죠. 21년 7월 15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최영주 서울시의원 조속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실행 방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담당 부서와 면담을 했다. 1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부 관광위원회와 서울시장 관담회에서 오세훈 시장과 만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지연 문제에 관해 언급을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삐그덕거리나 내용 살펴보고자 한다면, 나라에서는 지주들에게 조금 주기를 희망을 하고 지주들은 조금 더 많이 받기를 희망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삐그덕대고 있더라. 자, 읽어볼게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해 6월 말 실시계획 조건 인가를 받은 이후에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업 방식의 변경이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일대의 땅을 미리 선점하고 계신 분들은 억울한 게 당연해요.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값을 돈을 주고 뺏어가듯이 가져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라에서도 뭔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토지를 선점하고 계신 분들은 한 걸음 더 양보함이 적당하지 않을까. 즉, 그 가운데 선을 정확하게 잡아서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정확한 섹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일대에 이렇게 도로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지도로서 받을 수 있었고요. 위성사진 위에 도로를 덮어보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강남의 판자촌, 오늘날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멋진 시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서류상으로 선명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초 양재 시민의 숲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미 신분당선이 들어가 있고요.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역사를 품고 있었네요. 1983년도에 양재동 236번지에 3개 필지에 공사를 해서 86년도에 완공을 시켰죠. 만약 이 일대에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계획이 잡히겠죠. 이 일대에 노는 땅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고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더라.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더라. 그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세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청년주택 사업 이 부분에서 정확한 섹터, 그 계획, 흐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그 초역세권 섹터는 350m 정도로 선정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참고용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초역세권에 대한 정확한 섹터, 그 범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양재 시민의 숲 역을 들어가 보면 이 빨간 색깔 섹터 정도는
앞으로 고밀복합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정부수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낮았던 것을 용도 규제를 풀어서 높이질 수 있게 하고 그 일대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것들 풀어서 고밀복합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에 놓고 그 우측에는 이미 기존 주거지가 들어가 있으며 그 좌측에는 양재 시민의 숲 공원이 들어가 있죠. 정보수 절대 팩트 아니고요. 감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15년쯤 지나면 이곳 일대 양재 꽃시장이 들어가 있는 이곳 일대는 어쩌면 천지개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언급해드려요. 단순히 정보수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꽃시장 서초구 양재동 232-4번지 등기부 등본 확인 안 해볼 수 없겠죠. 어디서 갖고 있나 봤더니 1980년도부터 갖고 있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곳을 선정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과천 경마공원, 과천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수의 땅 따먹기, 3기 신도시 과천, 교통편 집중 탐구, 과천사라서 행복해요. 3기 신도시 과천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인구 6명 중 1명은 이미 고령화가 되어져 있다고 하죠. 더욱더 커다란 문제는 신혼부부 둘이 뭉쳐서 한 명도 아이를 채 낳지 않고 있는 오늘날 0.84라는 수치, 조금 부끄러운 출산율 수치로서 세계의 최저를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0.73까지, 즉 2명이 모여서 0.73명만 출산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은 인구의 재앙이 올 것은 분명하더라. 점차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더라. 이러한 내용 통계청만 들어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정, 복지, 고용, 산업, 교육, 국방,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인구 절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게 된다면 앞으로 40년쯤 지난 시점에 2060년쯤 된다면 대한민국 인구는 3,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2100년쯤 되면 2,500만 명으로 떨어진다. 즉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그 순간이 2100년쯤 되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더라. 오늘날 흐름으로 봤으면은 그렇게 되겠더라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3040들이 있죠. 정보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30대에서 40대 한창 일할 분들이 주택 구입에 영끌을 한 이때 오늘날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80만호를 추가적으로 만든다라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러한 움직임으로써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엄청나게 많이 짓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처럼 집이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책과 연구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보수 이렇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살아남으려면 철도길 말고 답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몰릴 만한 시설, 그것과 더불어 개발이 되는 그곳, 이곳을 선점하시길 권면드리고 명심도 명심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